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 지역에선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올해도 겨울부터 많은 비가 쏟아진 데다 여름철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비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쟁거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누각 지붕만을 남긴 채 물에 잠겨버린 공주 공산성. 마을 하나가 통째로 침수돼 보트를 타고 급히 몸을 피하는 주민들. 지난해 7월 사흘 동안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우리 지역 곳곳을 덮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각각 50%와 40%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년보다 뜨거운 인도양과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수증기 양을 증가시켜 강수량도 많아지고 국지성 폭우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열대 인도양 및 대서양의 고수온 상태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시키면서 우리나라로 습한 수증기 유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1차 홍수 방어망 역할을 하는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일찌감치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봄철 내린 많은 비로 이미 저수율이 평년보다 20% 이상 높아진 대청댐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 댐의 물을 홍수기 전까지 더 많이 방류해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극한호우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댐 수문 작동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방류를 통해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위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는 수문 방류 시 재난 상황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과 공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천안시의회 의원이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여성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 A씨가 조례 발의 심사를 받던 한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모욕적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잘못 보냈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지인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전송했다며 문자를 받은 여성 의원에게는 즉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최근 시의회로부터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장, 교감으로 재직한 A씨와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으며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특정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오다 숨졌으며 시교육청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였던 교장, 교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보통 카이스트 기부하면 수백억 원의 고액 기부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카이스트 학부에 다니는 재학생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모은 1,000만 원을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AI 신소재 발굴을 꿈꾸며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창섭 씨. 최근 주말마다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게 번 돈 1,080만 원을 학과에 기부했습니다. 새내기 시절부터 매달 3만 원씩 해온 정기 기부도 30년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학생회장을 맡았던 이 씨는 학교와 학과에서 받는 각종 지원에 감사함을 느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취업 후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기부를 실천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고 판단해 아르바이트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오히려 기부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료도 전액 무료고 오히려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좀 절약해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10년 전부터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하고 있는 이 씨. 기부 캠페인 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MZ세대들에게 기존 기부 캠페인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고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부 버튼이 주변에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번거롭게 약정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쉽게 기부 버튼이 우리 근처에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라든지 뭐 혁신금융 서비스 이런 데에서 매일매일 기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좋겠고요. 이군이 기부한 기부금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 추진 중인 AI 기반의 소재연구소 MRL 카이스트 신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계적인 연구자로 나를 키워주는 만큼 내 학과에 고마워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한번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분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충돌한 뒤 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3분 만에 꺼졌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등 운전자 2명이 숨졌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2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45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던 중 아산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1,000여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해에 고의가 있었고 1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500년 역사를 지닌 한산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요. 서천에서는 한산 모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 박범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베트란의 한산 모시를 고사리 손으로 얼키설키 짜놨습니다. 전문가의 안내대로 모시를 짜다 보면 전통 모양 그대로의 모시가 완성됩니다. 1500년의 전통을 가진 한산 모시를 체험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서천 한산 모시 축제에 모였습니다. 한산 모시 짜기는 모시의 우수한 품질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전통이니까 애들인데 많이 전승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 부스에서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가치를 간접 체험하고 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민들의 음악 공연과 전주한지와 청양청포 등 전국의 다양한 전통 섬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전시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친절하고 너무 즐겁게 항상 즐기고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화려한 개막식도 열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제 개막일에는 한산 모시만을 이용한 패션쇼를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산 세모시의 우수성을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 방문하시어 한산모시 매력에 흠뻑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34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축제인 한산모시 축제는 새로운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일요일인 오늘 9일까지 펼쳐집니다. 행사 기간 동안 배짜기에 관한 민속놀이인 저산파릅 길쌈놀이와 모시학교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고 줄타기 공연과 물총대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홍성 광천시장 골목대장 시즌2 행사가 열립니다. 광천시장 골목대장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천읍이 직접 기획한 체험형 골목놀이 프로젝트로 지난해 시즌1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직접 개발한 체험형 시장 탈출 랩게임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채롭고 흥미로운 테마와 탄탄한 스토리가 동반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산 천수만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종 2급인 쇠제비 갈매기가 집단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공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천수만 내 철새 서식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모래톱에서 쇠제비 갈매기 둥지 20여 개가 발견됐으며 둥지마다 3개가량의 알이 있고 일부는 새끼가 부화한 상태입니다. 둥지가 발견된 모래톱은 농어촌 공사가 손실된 모래톱을 대체할 철새 서식지를 조성하던 장소로 공사 장비 등이 수시로 드나들며 자칫 둥지를 훼손할 상황이었으며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와 농어촌 공사 측은 쇠제비 갈매기 새끼가 모두 부화해 둥지를 떠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비 소식이 예고돼 있지만 비를 피해 가족들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림 전시와 뮤지컬이 다양합니다. 금강산으로 떠날 수 있는 박물관 특별전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리는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여성으로서 겪을 미래를 위해 어머니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한편으론 어렸던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선미 작가의 보석 눈물 시리즈는 작가가 출산 이후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겪은 고통과 희열의 눈물들을 보석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이 시간 자체가 빛나는 시간이 되어서 나한테 보석과 같이 되리라.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용기가 되고. 캔버스가 겹겹이 쌓인 형형색색의 물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은 작가의 감정과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형태가 살아있고 약간 찾아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무제로 했고. 1886년 당시 금강산 여행을 기록한 동유일기부터 1928년 경성에서 편찬된 금강산 관광 안내책자 금강승람. 나아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 금강호 첫 출항기념 엽서봉투까지. 대전 시립박물관 속 작은 전시에선 조선 말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는 금강산 관련 전시품 13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7년 6월 1일에 열렸던 금강산의 내금강 관광을 기념하며 전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장, 고민형 등을 전시하여 그 당시의 분위기를 다시금 느껴볼 수 있도록 전자오르간 형태의 디지털 건반 악기인 엘렉톤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등을 연주하는 앙상블 엘렉수의 연주회는 모레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에서 15세기 파리 집시 여성 에스메랄다와 세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진단문으로 향하는 해미교가 재가설공사 1년여 만인 오늘 개통됐습니다. 1981년 해미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해미교는 해미면 소재지의 주요 가교 역할을 해왔으나 2019년 4월 보와 교각의 균열 등이 발견돼 지난해 5월 재가설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시는 총 55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78m에 폭 15m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연결된 강압성 라멘교로 해미교를 재가설했으며 새 해미교에는 보행자 안전과 휴식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이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전시의 저소득층 1,800세대를 위한 여름나기 지원금 1억 8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